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말 놀라운 세 가지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세상이요. 사실은 진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일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화면에 불과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엄청난 지적 여정에 우리를 안내해줄 3명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 랜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발명해서 우리 삶을 바꾼 페데리코 파긴, 그리고 세계적인 입자물리 연구소, 썬의 과학자 출신 철학자 베르나르도 카스트룹.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놀랍게도 현실의 본질에 대해 아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매달린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현실과 의식, 이 둘의 진짜 모습은 대체 뭘까? 기존 과학이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과연 그들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세 사람의 핵심 아이디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요. 랜건은 현실을 거대한 컴퓨터라고 보고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그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거라고 말해요. 파긴에게 물질은 근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일 뿐이고요. 카스트롭에게는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보이지 않는 의식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시 정치 같은 거죠. 비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감각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이 모델들이 말하는 진짜 현실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크리스 랜건의 CTMU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우주의 인지 이론적 모델인데 쉽게 말해서 현실이 그냥 거대한 스스로를 인식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 세계, 즉 디스플레이 화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엔진, 프로세서가 있다는 거죠. 베르나르도 카스트룹의 이 말은 정말 그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애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정신, 즉 의식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관찰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관찰하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말 혁명적인 주장인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은요. 현대 컴퓨터 기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데리코 파긴이 정작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생명은 기계 부품의 조합 같은 게 아니라 거대한 바다와 그 위의 개별적인 파도처럼 더 큰 전체와 연결된 일종의 양자장과 같다고요. 이제 이 이론들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의식과 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알던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기존 과학, 즉 물질주의의 관점이죠. 뇌라는 복잡한 기계가 화학작용을 통해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거. 하지만 오른쪽, 카스트롭 같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뇌는 의식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 활동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마치 불꽃이 연소의 원인이 아니라 연소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인 것처럼요. 파기는 왜 의식이 기계랑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양자정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데이터는 얼마든지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 그 내면의 경험은 복사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파기는 이걸 복제가 불가능한 고유한 양자 정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 슬퍼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당신처럼 진짜로 슬픔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랭건의 생각은 여기서 한술 더 띱니다. 그는 의식이 생명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현실 자체의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상 같은 무생물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일반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복잡한 의식과는 그 수준과 형태가 완전히 다르겠지만요. 이렇게 현실과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랜건이나 카스트룹이 말하는 건 만유재신론이라는 건데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명확해져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범신론은 신이랑 우주가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만유재신론은 우주가 신의 일부는 맞지만 신은 우주를 훌쩍 뛰어넘는 더 큰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랭건의 ኳ게터 비류 기억나시죠? 그걸로 생각하면 쉬워요. 우주는 디스플레이 화면이고 신은 그 화면과 보이지 않는 프로세서를 모두 포함하고도 남는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인 거죠. 랜건은 신의 존재를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논리로 풀어냅니다. 그는 현실, 이 존재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들을 파고들면 예를 들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속성들이요. 이게 결국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론들이 말하는 신은 저기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일부인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의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의식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나는 개별적인 파도 같은 존재인 거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개인적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파게는 죽음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드론 비유인데요. 우리 몸이 드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의식은 그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겠죠? 우리는 평생 드론의 카메라, 즉 우리 몸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너무 몰입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안전한 조종실에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드론이 부서지면, 즉 몸이 죽으면 그게 조종사의 끝일까요? 아니죠. 그냥 드론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원래 있었던 진짜 현실, 바로 그 조종실로 의식이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랜건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존재는 계속된다고요. 하지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살아있을 때 신, 즉 현실의 근원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만약 평생 그 근원을 부정하고 미워했다면 그 근원 역시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겠죠. 그럼 당신은 그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끔찍한 세계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이론을 모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텅 빈 극장에서 정해진 영화를 보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다른 배우들과 함께 즉흥극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라는 거죠. 의식이 뇌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 아니라 이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자체를 품고 있는 더 근본적인 실체라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이 현실이 정말 당신의 의식에 반응하는 거대한 인터페이스라면 지금 당신의 의식은 대체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겠죠.